에너지 드링크의 대명사 레드불은 1987년 설립한 오스트리아의 음료 회사입니다. 2018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레드불은 전 세계 에너지 드링크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며 무려 연간 약 68억 개의 캔을 판매합니다. 이번 회의 주인공 RB 라이프치히 소개에 앞서 레드불 이야기를 먼저 꺼낸 이유는 레드불을 빼놓고는 라이프치히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올 시즌 팀 역사 최초로 UEFA 챔피언스리그 8강에 오르며 날개 달린 돌풍을 이어가는 라이프치히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RB 라이프치히는 100년 가까운 역사를 자랑하는 독일 분데스리가 구단들 사이에서 단연 돋보이는 10년 역사의 신생 구단입니다. 레드불의 공동 창업자 디트리히 마테시츠는 2000년대 중반 거대한 레드불 스포츠 제국을 꿈꾸며 스포츠 마케팅에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레이싱팀을 꾸리며 F1에 도전했고, 기존 축구단 인수를 통해 오스트리아의 레드불 짤츠부르크와 미국의 뉴욕 레드불스 등을 탄생시켰습니다. 이에 만족하지 않은 레드불은 더 큰 무대를 두드렸습니다. 유럽 4대 리그 중 하나인 독일 분데스리가의 구단을 인수하고자 노력했으나 녹록치 않았습니다. 특정 개인이나 기업이 구단을 쥐락펴락하는 것을 경계하는 독일 축구 리그 특유의 문화가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레드불은 구단을 통해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기를 희망하여 여러 구단과 소통했으나 독일 축구협회와 인수 소문을 들은 구단의 팬들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레드불은 포기하지 않았고 2009년 오브리그의 작은 팀 SSB 마르크란슈타트를 인수하며 팀을 창단했습니다. 창단 당시 레드불은 기업명을 팀명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독일 축구협회의 제재로 인해 팀명을 레드불 라이프치히라고 짓는 대신 라젠발 스포르트 라이프치히, 직역으로는 잔디 공 스포츠 라이프치히라는 다소 어색한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RB 라이프치히라는 구단명을 통해 자연스럽게 레드불이 연상되기 위함이었죠. 요약하자면 황희찬 선수가 뛰고 있는 오스트리아 구단의 이름은 레드불 짤츠부르크이며 오늘 소개하는 구단의 이름은 RB 라이프치히입니다. 레드불의 스포츠팀들은 빠르게 자리 잡았습니다. 레드불 F1 레이싱팀은 세바스찬 베텔의 맹활약으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 연속 드라이버, 컨스트럭터 부문 우승을 차지하며 전성기를 맞았고, 뉴욕 레드불스는 2010년 앙리를 영입하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레드불은 이외에도 e스포츠, 아이스하키, 모터사이클 등 청년들이 열광하는 스포츠 종목들을 후원하며 거대한 스포츠 제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프치히의 올 시즌 성과는 매우 반갑습니다. 창단한 지 10년 남짓 된 팀이 현존 최고의 축구 대회 중 하나인 챔피언스 리그에서 8강에 오른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며 분명 조명이 필요한 성과입니다. 오브리그 팀을 인수한 라이프치히는 창단 시즌인 0910 시즌을 통해 사부 리그로 승격했고, 이후에도 승격을 거듭하며 분데스리가 2부 리그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2부 리그 첫 시즌인 1415 시즌에 승격에 실패하며 멈추지 않는 질주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구단의 디렉터로 팀을 지켜보던 랄프 랑닉은 1516 시즌을 앞두고 승격에 재도전하기 위해 직접 감독에 부임했습니다. 라이프치히는 2부 리그 2위를 기록하며 마침내 분데스리가 1부 리그 승격에 성공했습니다. 승격 후 맞이한 분데스리가 첫 시즌은 경이로웠습니다. 승격의 주역인 포르스베리, 자비처, 덴맨은 분데스리가에서도 통했고, 새로 합류한 나비 케이타의 활약도 돋보였습니다. 특히 공격수 티모 베르너의 활약은 단연 백미였습니다. 베르너는 빠른 전환, 전방 압박 등으로 대변되는 라이프치히 전술 철학에 녹아들었고, 기량을 만개하며 분데스리가 득점왕에 올랐습니다. 그 결과 라이프치히는 승격 첫 시즌에 리그 준우승을 기록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후 라이프치히는 1718 시즌 팀 역사 최초로 챔피언스 리그에 나섰습니다. 베시탁스, 포르투에 밀려 조 3위를 기록한 라이프치히는 유로파 리그로 건너가 잔뼈가 굵은 나폴리, 제니트를 차례로 꺾으며 8강에 오르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1920) 시즌을 앞두고 라이프치히는 87년생의 젊은 감독 율리안 나겔스만을 선임했습니다. 그는 부상으로 인해 20대 초반에 이른 나이에 은퇴했고, 아우크스부르크 유소년 팀 코치로 지도자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나겔스만은 이후 유소년 팀을 지도하며 경력을 쌓았고, 호펜하임 유소년 팀을 우승시키며 주목받았습니다. 그는 독일 유소년 리그 최연소 감독이 되었고, 2016년 만 28세의 나이에 분데스리가 최연소 기록으로 호펜하임 1군 감독에 선임되었습니다. 나겔스만은 우려와 달리 팀을 정비하며 강등 탈출을 도왔고,
이후에는 팀을 챔피언스리그로 이끌며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나겔스만 감독은 선수들과 격이 없는 소통, 3백과 4백을 자유롭게 오가는 전술적 유연성, 최첨단 장비를 적극 활용하는 과학적 팀 운영 등을 통해 유럽 무대에서 자신의 입지를 구축했으며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에서는 무리뉴의 토트넘을 꺾으며 최연소 8강 진출 감독으로 기록되는 등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메시와 동갑인 나겔스만의 신선한 도전은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아쉽게도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챔피언스리그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라이프치히에는 어떠한 선수들이 있기에 짧은 시간에 강팀이 되었을까요? 주요 선수 몇 명을 소개해드립니다. 가장 먼저 티모 베르너입니다. 베르너는 보름방과 연계에 능하며 빠른 스피드를 자랑하는 현대 축구에서 선호하는 유형의 공격수입니다. 득점력은 당연히 탁월하고요. 라이프치히로 이적한 첫 해에 21골을 넣으며 득점왕에 올랐고 매 시즌 2자리 골을 넣었습니다. 리버풀을 비롯하여 여러 팀들이 군침을 흘리는 선수입니다. 98년생의 어린 센터백 우파메카노는 이적시장 최대어입니다. 다부진 체구로 몸싸움에 능하며 주력이 좋아 역습 대처에 능한 수비수입니다. 또한 수비 지능이 높고 발밑이 좋아 특별한 단점이 없다는 평입니다. 올 시즌 분데스리가 최고의 수비수라고 선정해도 큰 반발이 없을 것 같네요. 자비처는 측면 미드필더와 공격형 미드필더를 소화할 수 있는 활용도 높은 선수입니다. 부드러운 움직임과 높은 패스 정확도를 바탕으로 팀의 공격 전개를 이끌며 나겔스만의 지도하에 번뜩임이 더해져 올 시즌 현재 35경기 15득점 8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는 94년생의 미드필더입니다. 클로스터만은 189cm의 라이트백입니다. 센터백도 소화할 수 있으며 큰 체구의 빠른 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안정된 수비력에 빌드업이 좋은 밸런스 좋은 수비수입니다. 96년생의 젊은 라이트백이니 빅클럽에서 주목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외에도 골키퍼 굴락시, 수비형 미드필더 라이머, 레프트백 할슈텐베르크 등 빼어난 선수들이 즐비합니다. 시간을 내어 라이프치히 경기를 한번 챙겨보시면 어떨까요? 눈독 들이시면 안 돼요. 분데스리가에는 50+1 룰이라는 특별한 제도가 존재합니다. 리그의 지나친 상업화를 막기 위해 독일 축구협회는 특정 개인이나 기업이 구단의 50%의 지분을 소유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규칙을 제정했습니다. 분데스리가 최고 명문 바이에른 뮌헨도 예외는 아닙니다. 구단 지분의 50%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 매 시즌 팬 관리 노력을 이어가고 있고 약 30만 명의 팬이 구단에 투자합니다. 예외도 존재합니다. 과거 기업 노동자들이 직접 만든 바이어사의 바이어 레버쿠젠, 폭스바겐사의 볼프스부르크는 그 역사를 인정받아 각 기업이 팀을 소유하고 있으며 호펜하임은 아마추어 시절부터 20년간 팀을 운영한 호프의 노고를 인정받아 이 규정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라이프치히는 다소 독특한 방식으로 이 규정을 풀어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모기업인 레드불 유한회사가 구단의 49%의 지분을 보유하고 클럽 조합이 51%의 지분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의결권을 가진 클럽 조합 이사진 다수가 레드불 관계자라고 전해집니다. 이로 인해 RB 라이프치히는 분데스리가 다른 팀들로부터 비난을 받으며 폭력으로 이어지는 불상사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옛 동독 지역에 가장 상업적인 팀이 등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라이프치히의 행보가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오늘은 분데스리가에 이다나 라이프치히에 대한 얘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재밌으셨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